경찰들은 이러한 폭동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언론인을 붙잡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이 아닌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자세한 소식 심윤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진은 한 경찰청 수사방을 조사하던 도중 갑작스레 한 용의자가 창문을 향해 총을 발포하자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향해 총을 발포하여 죽였습니다. 이때 이를 찍고 있던 기자를 향해 잡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취재진의 피신에도 끝내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취재진을 체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지 국가 중요 시설을 찍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의 조사실은 국가 중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 취재진은 국정원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찍은 사유가 무엇이냐 묻자 고문으로 추정되어 찍었다고 말하자 이에 고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정원은 CD의 위치를 물어 방송국에 두고 왔다고 말하자 방송국을 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송국은 이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청에 대한 책임을 물거디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경찰청에 나와 있는 심윤찬 기자였습니다. 지난 21일 한 경찰이 저희 취재진 하윤 씨를 번호판 미등록으로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묵묵히 가만히 찍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 갑자기 또 다른 한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라며 이 상황을 찍고만 있던 기자를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를 찍고만 있던 기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는 겁니다. 가만히 찍고만 있던 취재진을 체포한 것은 언론 탄압이 분명시 될 텐데 말입니다. 경찰청 관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윤을 잡고 있던 당시에 계속 소리 질러서 근데 그걸 또 찍으면서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경고 3회에도 안 물러나서 따르지도 않고 계속 그분을 밀고 촬영하고 있었다는데. 경고를 무시하며 심지어 경찰관을 밀쳤다는 명분. 그런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시 찍고 있던 취재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그 기자가 잡혀가는 것을 찍고 있었죠. 하지만 경찰관 분을 밀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저 가만히 찍고 있었을 뿐인데 공무집행방해라고 그렇게 끌고 간 거죠. 경고를 무시한 것은 맞아도 이게 과연 공무집행방해인가? 경고를 무시한 것은 맞으나 경찰을 밀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보면 밀친 흔적도 보이지 않죠. 이에 대해 경찰관의 바디캠을 요청했지만 당시 녹화된 바디캠은 없었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고를 무시한 부분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법무팀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멀리서 가만히 찍고 있던 취재진이 집행에 대한 방해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윤 씨가 체포한 것이 공무집행이라 할 지언정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체포에 무리가 갈 정도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의 문제이뿐만일까요? 불법 구금, 구속영장 등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언론 탄압의 자행도 있었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수처가 조직됨으로써 경찰청에 대한 압속수색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송효린 기자가 취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갑작스레 내부활동 임시 중단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10분경 공수처장 우 씨는 경찰청의 불법 구속과 행정 절차 위반, 벌법 체포 그리고 언론 탄압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감사 기간을 두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경찰청 내부인 중 누가 수사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경찰청장 애플 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청장 애플은 이번 공수처 감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청을 수사할 권한이 있냐며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단체가 아닌 개인을 조사하더라도 체포영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한계점과 비판점을 수용한 것인지 오후 12시경 감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KRB 송효린 기자였습니다.